네, 수익으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요새 넥스트 레벨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청률도 잘 나와요. 그래도 다소 아쉽지만은 네. 그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긴 하네요. 시장은 상승세를 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뭐 종목들 끌어올려 보죠. 오늘도 네.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입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아마 FOMC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시장이 좀 후폭풍이 있는 것 같네요. 위원님 시장 점검해 주시죠. 자, 이제 FOMC가 끝난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제가 좀 약간 비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본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차트를 조금 잠깐 살펴본다면 자, 우리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자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상승할 요인과 하락할 요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상승할 요인보다는 하락할 요인이 더 많이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FOMC가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뚜껑을 열어보고 난 뒤에 우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점도표에 집중을 하고 파월 의장 발언.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점도표 같은 경우도 우리 생각 외로 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4.4포인트 이렇게 예상을 했고 내년까지는 조금 더 이제 봤는데 이번 연도까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금리를 125bp를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1월, 12월을 우리가 뭐 75bp 그리고 50bp 다시 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나온 이슈고 또 어느 정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뭐 그렇지만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조금 더 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을 보니까 뭐 연착륙 가능성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는데요. 이전에는 할 수도 있다에 살짝 무게를 뒀다면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 인플레가 둔화하는 흐름이 확신이 든다면은 그때까지는 우리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내년에 실업률을 4.4% 도달 시 실업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실업률을 6%대, S&P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3,800선 근접해 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데 무려 2,900까지 내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2,900이면요 지금 자리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월봉을 보셔야 된다고 이달 내내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는데 잠시 반등을 해주는 흐름은 있었지만은 이전에 34,000 뚫지 못하고 이내 2달째 밀어내는 흐름이고요. 또 3만선 지지 여부가 되어주느냐. 단기적으로 오늘도 오늘장 미장에서도 내일 아침에 뚜껑 열어봤을 때 3만 선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1,000선을 지지를 해주느냐. S&P 500 지수도 3,800을 지지를 해주느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깨졌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아랫단 본다면 3,700을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환율도 마찬가지로 1,400을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이 돌파를 해버리니까 또 우리 시장이 또 한 차례 또 출렁거리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우리 다시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신다면 자, 갭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중간중간에 양봉이 한 번씩 나온다고 해서 방향을 틀었다고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고 관망 심리가 짙고 좀 더 시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오늘장 이렇게 FOMC를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시장 또 밀리는 걸 보니까 이 관망세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때는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상승 흐름을 타고 실적이 견조하고 또 하반기 4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나 내년을 바라보고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정도에 한 차례 더 무너진다면 오히려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냐 그러면 자 우리가 신재생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겠지만 실적이 앞으로 잘 나와주고 또 그 안에서 꾸준히 이제 뭐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밀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밀어낼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하락 추세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실적이 좋고 내년에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차분하게 뭐 10%씩, 5%씩 계속 잡아가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투트랙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정도는 중기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셔서 잡아가시는 전략, 나머지 50% 가지고 뭐 단기 종목을 오늘만 해도 테마가 또다시 형성이 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단기 매매까지 병행을 하시면서 하신다면 충분히 이렇게 힘든 시장도 이겨낼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자, 내주까지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개별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되 중기 종목 같은 경우는 내주까지 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잡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의 시장 분석 들으시면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뭐 파월의 입을 막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오른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이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매매 방법 잘 세워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무를 보죠, 위원님? 네. 오늘장 특징주 알아볼게요. 제가 어제 두 종목 특징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요. 네. 그 곡물 관련주. 대단하시다. 기억력이 하나는 이제 났어요. 우리가 이제 한 종목 네. 그 종목도 오늘장 반짝거리면서 네.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고 네. 이제 사실 이 종목은 좀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이 오늘장 뭐 8%대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뭐 시가 대비입니다. 그래서 반짝해줬는데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건주 시장이 안 좋을 때 재건주 같은 경우도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어제 우리가 자율주행주 중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 있었어요. 삼보 모터스. 그렇죠. 네. 그래서 삼보 모터스가 오늘장 또 기가 막히게 또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네. 자, 전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가버렸는데 자, 유튜브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는 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보 모터스가 오늘장 23% 급등이 나와줬고요. 자,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23%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10%대 머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닥을 이만큼 길게 다진 종목들은 절대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도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는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잡으신 분들 계시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혹시나 잡으셨다 그런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삼보 모터스 내용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삼보 모터스가 1차적으로 많이 탄력이 붙였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모트렉스가 좀 덜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난다면은 자율주행 쪽에서 모트렉스도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찾아갈 것이다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는 말이 계속 갑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삼보 모터스 체크를 해보고요. 저희 AS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월 2일에 말씀해 주셨던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60%에 가깝고요. 애플페이 수혜주로 강력하게 떠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수익을 더 내볼까요? 네, 이제 지금 자리 정도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전일 같은 경우도 예드 클래스에서 이제 한국정보통신 AS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장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로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 급등했다가 원위치, 거의 주가가 원위치 되는 반면에 한국정보통신 정도는 13,000원 정도, 종가 기준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시세를 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 준다면 우리가 짧게 14,500원 전후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14,500원 목표가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 9월 19일에 말씀해 주셨던 하이로닉. 최고가 기준으로 6%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받아보죠. 수익을 냈다고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수익이 낮지만은 오늘장 시장이 좀 밀리고 미국 시장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주들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이제
전달이 된 거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급락하고 또 이제 그 호가창을 보면 받쳐놓은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매도세가 좀 나오다 보면 훅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빨간불을 켜내고 7천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셔도 무관하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6,35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홀딩 스탠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하이로닉 7,0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관심 갖고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AS 받아봤고 그럼 또 오늘 맛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심값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무엇일까요, 위원님? 저 넥스트 칩을 가지고 왔는데요. 칩이요? 사실 우리가 넥스트 칩을 아침부터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VI까지 들어가는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오늘 장 한 10% 이제 탄력이 나와줬고 이제 오늘 시가 대비해서 한 12% 정도 급등했네요. 지금 자리 정도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신규 상장주입니다. 시장이 별로 움직임이 없을 때 전 내주까지도 좀 관망세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테마주가 또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무슨 종목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가기가 어렵고 이 자리는 우리가 점심값을 벌어보자 말 그대로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조금 탄력 있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약수익이라도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맞게끔 넥스트 칩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내달 손정희 회장과 이제 ARM 인수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ARM 최대 주주가 이제 소프트뱅크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또 손정희 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넥스트칩뿐만 아니라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핫했고 오늘도 굉장히 핫했는데 물론 대장주만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졌지만 이어서 후발주자로 움직인다면 넥스트칩 같은 종목들도 한 차례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ARM과 관련해서 뭐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제 여러 차례 부각되면서 한 차례 바닥에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11,000원에서 많이 밀어내서 과매도 구간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모두 이제 여기 뭐 오늘 같은 경우 돌파가 나오면서 11,000 이상 돌파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1,500원까지도 밀리면 참 좋겠는데요. 자, 현재가에서 1,500원, 목표가는 13,000원 이상,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14,000원. 좀 더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분할 익절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린 종목들이 물론 뭐 두 자리 수익률이 10%에서 많게는 또 60%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이제 분할 익절도 가능하니까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넥스트 레벨에 잘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넥스트 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그 밸류체인 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 토론 때도 나왔던 종목인데 좋은 종목은 다들 알아보시나 봐요. 네. 목표가 1차적으로 13,000원 잡아봤고요. 손절가 11,000원 분석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의 또 무료 방송 준비돼 있죠, 위원님? 네, 오늘 참 힘든 장인데요. 제가 또 8시에 무료 방송을 하고 공개를 하니까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자유롭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고요. 저도 시간 맞춰서 매번 보고 있는데요. 넥스트 레벨로 점심값 버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전세자금 프로젝트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